직장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끝없이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보통 사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평생 직장의 개념을 가졌죠. 당연히 내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일을 하고 그 대가로서 돈을 받기도 하고 승진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형태로 보상을 받아왔죠.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많이 변화했습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죠. 위에서 보면 충성도도 낮아졌고 저 친구들이 마음이 떠나 있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가가 정신과 선생님이 직장인을 상담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 열심히 일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회사에는 열심히 일해야지. 이걸 내 회사라고 생각하고 열정을 다해야지. 이게 과거의 마인드인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니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평생을 바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회사가 배신하거든. 회사는 자선사업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이 사람이 끝날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때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의 평생을 다 바쳤잖아요. 그런데 그 평생이 날아가 버렸잖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내가 가진 걸 주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아오는 것이 회사야.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과거의 마인드와는 너무 다른 것이지만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그게 더 건강할 수도 있겠다는 역설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회사원들에게 가르칩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돈도 많이 벌고 또 본자리에 올라가십시오. 그러나 그게 나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모든 청춘을 회사에 바쳤다. 건강한 사람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되 그게 내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그게 잘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무기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죠.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고요. 그래서 회사란 우리 삶에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충분히 월급도 받게 되고 안정적인 생활도 보장하게 되고 거기서 또 힘들지만 나름 또 보람도 있고 성취도 얻고 내 성장의 기회도 될 수 있죠. 그러나 결코 이게 내 삶의 전부일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한 현대인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인가?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하죠. 뭐 퇴사를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이 오고요. 그러나 일이 힘들다 그런 친구도 있지만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직장인이 겪는 스트레스의 90%는 인간에게 받는 스트레스죠. 일이 힘들고 안 맞으면 정 안 되면 바꾸면 되죠. 그럼 사람이라는 어디 가도 진상은 있게 마련이니까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윗사람들, 꼰대들, 진상들 만나면 힘들죠. 근데 문제는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꽤 많이 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퇴사를 고민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너가 다니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뜻이야. 안 좋은 회사면 고민할 게 뭐 있어? 나가면 되지. 내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회사가 나에게 뭔가 중요한 걸 주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함이 사라지면 인생이 사라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가끔 저는 진료실에서 얼굴만 보면 알만한 분들을 만납니다. 제가 모그룹 사장이었어요. 누구 오른팔이었어요. 아주 TV에서 보던 분들이. 왜?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명함이 사라졌거든요.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자리가 없어졌어요. 인생이 한 방에 끝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가진 타이틀, 명함 이걸 빼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이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고 자랑스러운 사람인가요?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내 후배들이 밥 먹으러 올까요? 나를 따라줄까요?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명함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될 무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종교도 있고 취미도 있고 보람 있는 일도 있고 동료와의 관계도 있고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이죠.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관계라고 합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하버드의 연구입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1등은 관계입니다. 여기 말하는 관계라는 것은 많은 사람하고 두루두루 잘 지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거기엔 진정성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관계는 3가지죠.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존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존감은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아닙니다. 그건 진짜 자존감이 아닙니다. 자존감의 출발은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키가 작다고 우울해서 30대 초반의 남자가 찾아왔더라고요. 이거 들어보니까 키가 좀 작아요. 제가 들어도. 작은데 위로할 수도 없고, 참 고개 푹 숙이고 우울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마디 툭 던져봤죠. 그럼 데이트는 좀 해보셨나? 평생 모태 솔로래요. 최근에 와서 동료들이 미팅을 좀 주선해 줬는데 잘 안 되었대요. 왜 안 됐는데? 그러니까 키가 작아서요. 그래요. 그래? 그러면 여자들이 당신을 좋아할 무기가 뭐가 있나? 한참 고민하더라고요. 안정된 직장에 다닌대요. 그거 좋다. 그럼 또 다른 거는 한참을 고민하더니만 없대요. 유머는 좀 있고 없대요. 남을 따뜻하게 대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없대. 내가 농담으로 한마디 툭 던졌죠. 그러면 키가 커도 여자들이 안 좋아할 텐데. 키가 작아서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를 보는 것이잖아요. 자존감이란 건 내가 키가 작지 않다고 빡빡 우기는 게 아니에요. 키 작음을 쿨하게 인정해야죠.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 다른 무기가 있으면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여유도 있고 유머도 있고 남하고 잘 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우리는. 자존감의 출발은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쿨하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좋은 측면이 또 있잖아. 이게 진짜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잘났다, 나는 최고다, 이거는 헛자존심이에요. 자존감 아니에요, 그거는.